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살집을 제공하는 쉐어하우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선교 방안을 논의하는 통일 콘서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본선에 진출한 선생님닷컴 팀을 만났습니다. 크리스천 기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인 제43차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대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 1인 가구 주거빈곤율은 36.3%로 전국 주거빈곤율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데요.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쉐어하우스 사역을 시작한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평의 넓은 집에 2인 1실로 마련된 공간. 4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이 집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인성 목사가 준비한 쉐어하우스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저렴한 값으로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 모 권사의 후원으로 마련된 집입니다. 박 목사는 먹고 자는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며 거주 공간을 공유해보자는 생각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빈곤적인 것, 삶적인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주거적인 면은 기숙사나 친척집이나 이렇게 빼고 나면 원룸이나 고시텔이나 뭐 이런 쪽으로 리빙텔 뭐 이런 쪽으로밖에 못 가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주변 원룸의 월세가 평균 42만 원인 이 지역에선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박 목사는 내 자녀가 살 집이란 마음으로 직접 구슬땀을 흘리며 쉐어하우스를 꾸몄습니다. 대학생 중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가 거의 43%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사실은 반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온 출신들인데 살아가는 주거적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죠. 박 목사는 쉐어하우스 외에도 서울 소재대학 2곳에서 직접 밥을 지어 제공하는 도시락톡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타지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에게 갓 지은 엄마 밥을 대접하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저희의 처음 생각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밥 주면서 너희들 밥 한 끼 먹으면서 편안하게 고달픈 어떤 청년의 때를 좀 쉬고 가라라는 의미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박인성 목사는 최근 사역의 확장을 위해 쉐어하우스와 도시락톡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박 목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살 집을 제공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들어가 식사를 대접하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북한의 핵심 계층이었던 탈북민들을 초청해 북한 선교의 방안을 논의하는 통일 콘서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선교 전략으로 북한 선교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날까지 통일포럼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선 탈북민 찬양단의 공연을 비롯해 탈북민 초청 통일 토크 콘서트,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토크 콘서트의 패널로는 전 노동당 간부였던 강명도 교수, 감리교 최초의 탈북민 목회자인 강철호 목사, 북한 전략연구센터 강철한 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패널들은 성경이 담긴 USB 보내기, 중국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간 탈북민 구출, 중국 탈북민 사역자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선교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앞장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국내에 최초로 알렸던 강철한 소장은 북한의 정치체계, 가정생활, 지하교회 등 북한의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외교관인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우리나라로 귀순했습니다. 북한 빨치산 가문에서 태어난 태 공사는 학창 시절 중국으로 건너가 영어와 중국어를 배우며 외교관으로서 승승장구한 인물입니다. 특히 태 공사의 아버지인 태병렬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 빨치산으로 활동한 엘리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북한 내 핵심 엘리트층에서도 균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회담을 가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놓은 집을 노려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절도범은 지난달부터 부천시 삼정동 일대의 다세대 주택 5곳에서 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저층 다세대 주택에선 반드시 현관문이나 창문을 잠그고 잠을 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당수 학교가 냉방기를 풀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국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기요금 단가 인하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 황금 시간대 방송 중단 등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진 롯데 홈쇼핑 직원들이 속속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 인력의 재취업을 돕는 헤드헌팅 업체에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의 이력서가 쇄도하고 있는 건데요.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악재가 겹친 회사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직원들이 앞다퉈 이직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직한 직원들은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는 카이 글로벌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크리스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을 진행 중입니다. 9월 3일 본선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팀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론형 교육 방식인 거꾸로 학습법을 강점으로 내세운 온라인 과외 사이트 선생님닷컴을 소개합니다. 박은정 기자입니다. 선생님닷컴 고영석 대표는 학창 시절 교육봉사와 과외를 하면서 느꼈던 국내 과외 시장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2014년 선생님닷컴을 설립했습니다. 선생님닷컴은 유대인 토론식 학습법인 하브루타를 바탕으로 한 거꾸로 학습법을 1:1 과외 시스템에 도입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정 진도량을 교사에게 배운 후 토론을 통해 학습 내용을 설명합니다. 선생님닷컴은 하브루타를 배경으로 하는 거꾸로 학습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학생들이 미리 인강을 듣고 와서 교실에서 선생님의 일반적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 강의를 들은 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면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 간접적으로 보조해주는. 고 대표는 사이트 운영에 투명성을 기여하고자 교사들의 학력증명서를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 매월 SNS를 통해 학생들의 진도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 교사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임금 복지관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닷컴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사와의 매칭을 통해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닷컴의 게시판에는 공부에 흥미를 느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닷컴은 많은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거꾸로 학습법을 통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더불어 올바른 학습법을 배우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외이기 때문에 중등, 고등 회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중고등의 거꾸로 교실 저희가 널리 알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이 방법에 좀 더 적응해서 학습 효과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은 2달간 크리스천 CEO들의 멘토링을 받으며 오는 9월 3일 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창업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사회 변화를 꿈꾸는 한국기독실업인회가 17일 제43차 한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독실업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견고한 기초위의 미래와 희망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엔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원로 목사, 세에덴교회 소강성 목사,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우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두상달 중앙회장은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모인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이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킬 일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52년 설립된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올해로 창립 64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전국 273개 지회와 33개 연합회로 구성돼 바른 경영과 영적 비즈니스 리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을 김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영국의 BBC가 자메이카 출신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의 신앙에 관한 보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볼트 선수의 홍보팀과 가족들은 볼트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이라며 BBC는 볼트 선수의 이런 측면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BBC는 지난 15일 100m 경기에 우승한 볼트 선수의 기도 세리머니에 대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살 예방 전문기관 라이프오프가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라이프오프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서울 반포 한강공원 예비섬 앞에서 제3회 생명보듬 페스티벌 및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날인 11일은 교회들이 생명보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설교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할 방침입니다. 기쁨의 신학자라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가 몸이 불편한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한 책, 존 파이퍼의 병상의 은혜를 출간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암 판정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존 파이퍼 목사는 투병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환우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들을 담았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가치가치 축제를 개최합니다. 프리마켓과 바자회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식의 이번 축제에는 구피플 홍보대사 문천식,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권민중이 참석합니다. 기부된 물품은 서울 지역 소외계층과 케냐 투르카나의 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